안녕하세요. 앙글리시의 앙쌤입니다. 오늘은 수능 문제가 어떤 유형으로 나오는지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미 여러분께서 모의고사 시험지를 하나 출력하셔서 보셨을 거라 믿어요. 혹시라도 이 과정을 스킵하고 바로 영상을 클릭하셨으면 지금이라도 잠시 멈추고 꼭 시험지를 훑어보신 다음에 3번에 제가 던져드린 질문 2개를 생각해보고 오셔야 돼요. 제가 이 과정을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분 중에 문제를 많이 풀면 성적이 오를 거라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소위 전문 용어로 양측이라고 해요. 근데 문제량으로 공부량을 승부 보려는 생각은 학습에 관한 잘못된 착각 중 하나입니다. 물론 절대적인 공부량이 있어야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문제량을 공부량과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공부량도 중요하지만 공부의 질을 높이실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공부의 질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람들은 끊임없이 공부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즉, 어떻게 공부해야죠? 거기에만 집중을 하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방법을 이야기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보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공부는 습관이고 습관이란 어느 정도의 시간을 투자해서 저절로 되어지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이 견디기 어렵고 무엇보다도 귀찮아요. 솔직히 우리 학습 습관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는 귀찮음이에요. 뭘 해봐야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알고 거기서 이제 또 바꿔보기도 하고 나만의 방법을 찾아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솔직히 해보지도 않고 나랑은 안 맞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이 설득력 있게 들릴 수 있어요. 뭐 나랑 안 맞다는데 어떡해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비겁한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라도 해본 친구들은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지만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수정을 해가면서 자신만의 공부 방법을 찾아가고 사실은 이 과정이 공부의 핵심이에요. 미안한 말이지만 공부는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진짜 던져야 하는 질문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지? 요게 아니고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가 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공부를 하는데 성적이 나오지 않는 것은 방법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상한 걸 공부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전 진짜 밤새서 하는데 성적이 하나도 안 올라요. 한다면 먼저는 좀 주무세요 라고 조언해주고 싶고요. 두 번째는 뭘 공부하니? 라고 묻고 싶어요. 소위 삽질한다고 하죠. 공부가 재미있어지려면 한 만큼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출제자의 눈을 가지고 출제자가 원하는 답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수능 문제 한 세트를 출력해서 살펴보라고 한 이유는 출제자의 눈을 한번 가져보라는 거예요. 이제 한번 수능의 빅픽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수능의 빅픽처를 알아야 나한테 묻는 게 무엇이고 그렇다면 나는 어떤 능력을 키워야 되는지 알 수 있잖아요. 여기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건 여러분이 수능 문제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목차예요. 보시면 이 모의고사 문제와 같은 순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8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어서 사실 흔히 보면은 수능에는 18개의 문제 유형이 있나 보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은 크게 2개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흔히 생각하는 쉬어가기 문제들을 좀 지워볼게요. 이렇게 지우고요. 이제 중간에 이렇게 크게 하나의 그룹을 좀 풀고 나면
또 다시 한번 머리 좀 식혀 가세요 라는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 빈칸 내용까지 이렇게 한 세트가 끝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두 번째 세트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 두 아이는 앞에 이 두 가지 그룹을 그룹 1번, 그룹 2번 이 두 개를 믹스업 해가지고 장문으로 만든 것 뿐이에요. 근데 사실 이 장문이라는 게 뭐 여러분이 언어 비문 지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5개, 7개 지문이 아니고 그냥 뭐 2개, 3개 정도, 또 그것도 스토리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서 지금 말하고 싶은 핵심은 18개 문제 유형이 아니라 사실은 잘 살펴보면 여러분이 수능 문제는 나한테 2가지를 묻고 있구나 라는 거를 파악하셨으면 돼요. 그럼 이 2가지 그룹을 한번 나눠 볼게요. 앞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제목, 주장, 주제, 요지 문제가 있고요. 이제 이 아이들이 뒤쪽에 가면 빈칸 추론으로 나오고요. 그다음 40번의 요약 문제로 나올 수가 있는데 이 아이들을 저는 이제 한 그룹으로 이렇게 나눌게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불필요한 문장을 빼라는 문제가 있고요. 불필요한 문장 빼기. 그 다음에 주어진 문장을 어디에 집어넣을래 하는 게 이제 2개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쪼개놓은 문장들을 한번 순서대로 나열해봐 라는 게 이제 2개 정도 나와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이렇게 두 번째 그룹으로 나눌게요.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들 그룹 1번 아이들과 2번 아이들을 크게 살펴보면 나한테 요구하는 능력이 무엇인가? 그러면 아까 전에 저기 처음에 제가 질문 드렸던 2가지 질문을 떠올렸을 때 수능은 어떤 시험인가? 수능은 무슨 시험인가? 나오면 이 나온 시험이 곧 나에게 요구하는 능력이겠죠? 그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것은 바로 독해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독해력하고 해석은 틀려요. 해석은 그냥 주어진 문장을 내가 단어를 알고 올바른 어법을 알면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해석을 했다고 해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이 흔히 경험할 수 있는 게 영어 지문을 읽었어요. 해석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뒤에 해석을 보죠. 그럼 해석을 읽었는데 그래도 뭔 소리야 라는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독해력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정말 키워야 하는 힘은 바로 이 독해력입니다. 네. 독해력을 키우셔야 사실은 글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고요. 그 글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야 무엇은 읽고 무엇은 버릴지, 버릴 거는 버리고 읽어야 되는 부분을 읽고 내용을 파악하는 게 진짜 그게 실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력을 함께 기르면서 더 나아가서 그러면 이 문제가 다른 문제로는 어떻게 변형될 수 있지? 라고까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실제 지문을 가지고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해요.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